나는 균형 있게 살기로 결심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균형의 힘. 저는 자전거를 탈 줄 모릅니다. 자동차는 운전하면서 자전거를 왜 못하느냐고 놀림을 종종 받지만 4바퀴로 가는 자동차에 비해서 2바퀴로 서서 가는 자전거는 제게 매우 불안전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가려면 기울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기울이라고 합니다. 넘어지는 쪽으로 기울여야 하는데 두려움에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삶도 자전거 타기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도록 몸을 조금씩 기울여 균형을 잡아가는 것처럼 삶도 상황에 맞게 중심점을 조금씩 옮겨가며 균형을 유지해야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은 몸에 익었던 습관대로 움직여서 다시 균형을 잡는 것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몸에 익은 걷기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자전거 타기를 배우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변한 것이 없는데 예전과 동일하게 행동했는데 왜 지금은 힘든 걸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동일하게 행동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달라진 상황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이전에 효과적이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방식이 현재 처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뿐입니다. 한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통이 오는 것처럼 경직된 마음 습관도 내 건강을 해칩니다. 적응에 성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자세를 바꿀 줄 아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익숙한 습관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갈등 상황에 놓여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에 놓이면 본인이 가장 편하고 익숙한 방식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면 주의를 기울여서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보내는 알람, 균형을 맞출 시간입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늘 하던 일에 집중이 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불끈불끈 화가 나고 내가 과연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난데없는 의구심이 드나요? 몸이 어떤 문제 증상을 나타내듯이 마음이 무언가 균형이 맞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찾아 큰 병을 예방하는 것처럼 조짐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알아차리는지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마음과 상황이 예전 같지 않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감지했다고 해도 바로 새로운 균형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무엇보다 익숙함에 벗어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상 신호를 감지했음에도 혹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간 하던 대로 지내는 것은 사실 운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갈등은 깊어지고 몸과 마음은 지쳐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지향하며 그 가치에 기반을 두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적용하고 운용함에 있어서는
상황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상황이나 대상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원칙만을 고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한쪽으로 쏠려 균형을 잃고 흔들립니다. 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유지하되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역할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균형을 찾아가 보세요. 균형 맞추기. 선생님, 제가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테니 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 정도면 괜찮게 지내고 있는 건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라고들 합니다. 세상에 더 힘든 사람도 있고 더 큰 고민도 있으니 그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잠시 위로가 됩니다. 지금을 견딜 수 있는 용기는 얻지만 그렇다고 내 답답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자신이 해오던 방식에서 균형을 찾아가면서 상황에 맞는 나만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균형을 찾아가려면 우선 마음이 보내는 알림을 감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내포한 내 안의 다양한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알림을 감지하기 위한 연습. 1. 환경과 나에게 고루 집중하기. 균형이 깨어진 것은 내 안에서의 변화일 수도 있고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고루 집중해야 합니다. 2. 감정을 판단하지 않기. 감정은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하고 분석할수록 원래의 의미를 잃고 그에 매이게 만듭니다. 평가와 판단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빨리 차단하고 지나친 분석은 나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여야 한다와 같은 당위적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불필요한 긴장감이 완화되고 나의 감정과 주변에 대한 좀 더 열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지나간 감정과 연결하지 않기. 감정의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과거의 다른 감정과 연결지어가면 지금 현재에서 주는 의미는 변질되고 부풀려집니다. 4. 부정적 감정을 외면하지 않기. 부정적인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외면하고 피하려고 할수록 알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물속에 공을 억지로 넣으려고 하면 색에 튀어오르는 것처럼 생각이나 감정을 억지로 누르고 피하려고 할수록 다시 떠오르는 힘이 세어집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 역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강해져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곤 합니다. 5.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감정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방식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변보다는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 생의 주기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안의 욕구와 환경의 요구를 잘 살펴보아야
나만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